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순의 임채근 변호사입니다. 임채근 변호사의 책문팔답.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폭력 문제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죠? 자, 4등분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학교 내외에서. 그러니까 학교폭력은 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학교에서 발생한 것만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의도적으로 학교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서 폭력행위한 경우를 규율할 수 없게 돼서 불합리하겠죠. 자, 2번.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그러니까 피해자는 학생이어야 하고 가해자도 학생이거나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번. 상해부터 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라고 해서 14가지가 예시적으로 적혀 있는데요. 4번을 보면 신체적,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해서 이렇게 3가지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14가지 행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의를 살펴봤고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행위의 유형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학교폭력을 행위, 수단과 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폭력, 두 번째 언어폭력, 세 번째 금품갈취, 네 번째 강요, 다섯 번째 따돌림, 여섯 번째 성폭력, 일곱 번째 사이버폭력,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신체폭력입니다. 여기에는 폭행, 상해, 감금, 약취, 유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폭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 또 바로 직접 신체를 터치하지 않더라도 돌 같은 물건을 신체에 그냥 던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해는 건강을 해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외부적인 상처뿐만이 아니고 기절을 한다든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것도 해당됩니다. 상해는 대부분 폭행이 중요 수단이지만 사람을 경악하게 해서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도 상해에 해당됩니다. 폭행과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이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는 단지 합의를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합니다. 감금은 뭘까요? 문을 잠궈서 가두는 것처럼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취 또는 유인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인데,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서 강제로 데리고 가는 거고, 유인은 속이거나 유혹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엄마가 기다리신다 이렇게 속인다거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렇게 유인을 한다든가.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유형은 언어폭력입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이 있는데요. 명예훼손과 모욕, 하죠. 여러 사람 앞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 외부적 명예라고 합니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말을 하는 거, 이건 둘이 비슷하죠. 그런데 그 말이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표현을 담고 있으면 모욕이 되고, 구체적인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망할년 저기 오네, 아니면 또라이, 바보, 병신, 사기꾼 새끼, 굉장히 경멸적 표현이죠. 추상적이고 이런 말을 사용하면 모욕이 되고, 구체적인 전과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사기꾼, 도둑놈 이렇게 하면 그거는 명예훼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둘만 있을 때는 사실을 말하든 허위를 말하든 무슨 말을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없는 거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 사실이 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축적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됩니다. 협박은 뭘까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겁을 주는 것. 죽을래? 라든지 칼로 목을 긁듯이 이렇게 행동을 보여서 겁을 주는 것. 자, 세 번째 유형은 금품갈취, 다른 말로 공갈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겁을 줘서 금품을 빼앗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아까 본 폭행이나 협박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폭행 또는 협박에만 그치면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는 거지만, 그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금품을 뺏으면 그것은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별개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갈이라고 표현하고, 예를 들어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이나 문구류 등을 빌린다면서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또 돈을 거둬라고 하는 행위, 다 이런 것들이 공갈죄 유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강요인데요.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빵 셔틀이니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이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보통 내 숙제를 대신하게 하고 내 게임 아이디를 이용해서 레벨을 올리려고 게임 대행을 시키는 행위들이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따돌림입니다.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컨대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으로 놀린다든가, 빈정거리고 비웃고 연박을 주고 겁을 주고 하는 행동, 또 골탕을 먹이는,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한 학교에서 한 7, 8명의 학생들이 학우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한 학생이 그 집에 옷장을 열어본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본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이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서 그 사실을 빌미로 이 학생을 왕따를 시키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도 그 얘기를,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이 학생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성폭력입니다. 폭행, 협박을 해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강제하는 것. 또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인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인 굴욕감이나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인지 여부는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악수를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손바닥이나 손등을 간지럽히는 행위, 또 신체의 특정 부위를 터치하는 행위 등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라면 모두 성폭력의 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유형이 사이버 폭력입니다.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이버상에서 언어폭력, 강요, 성희롱, 따돌림 등의 폭력 행위를 벌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이버